재택근무 관련주라든가 원격 진료, 온라인 교육, 그리고 제약바이오 뭐 이러한 종목군들이 단기적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. 뭐 재택근무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링네트라든가 뭐 ECS 뭐 이런 기업들이 있어요. ECS, 알서포트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요. ECS 같은 경우도 뭐 이 세 종목군들을 다 보더라도 물량에 큰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점진적인 좀 상승 시도는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뭐 알서포트 같은 경우도 바닥권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거래량 자체가 증가를 해줘야 돼요. 거래량이 좀 증가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링네트 또한 마찬가지입니다. 링네트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적인 측면이 좀 늘어나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와줘야지만 추가적인 좀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데, 기술적인 흐름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ECS가 대장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원격 진료 같은 경우는 보게 되면 뭐 비트컴퓨터라든가 유비케어, 뭐 시우메디칼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는 그런 상황들인데, 마찬가지로 뭐 크게 큰 물량들의 이탈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. 다만 대응이 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서 손절이라든가 뭐 매수라든가 이런 포인트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대응이 좀 되시는 그런 부분들로 위주로 좀 종목을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뭐 온라인 교육 쪽에서는 메가MD라든가 YBM넷, 아이스크림 메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. 마찬가지로 이 온라인 교육들 또한 마찬가지로 크게 물량에 대한 이탈이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시세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녹십자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있을 겁니다.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녹십자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는 게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. 제넥신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이 뉴스가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갭상승 출발할 겁니다. 그렇게 되면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좋지가 않다라는 거. 그러면 결국 이 확진자 수 증가에 대한 부분들은 이러한 종목군들을 좀 포인트로 잡으면 좋지 않나. 그 이외에 이제 택배 관련주들을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제조업종들까지도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고요. 지수는 좀 많이 올라왔지만 고점을 예단할 수는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좀 집중하는 전략이 좀 좋다라는 거.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IT 쪽과 자동차 쪽 같은 경우는 외국인 쪽에서 단기 차익이 좀 나오고 있죠. 그러면 결국 매수 쪽이라든가 금융, 조선 쪽에 있어서의 순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금융주들 같은 경우는 배당이 좀 많죠. 배당이 좀 많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 배당을 좀 노리는 그런 전략 부분들에 있어서는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내수 쪽 섹터들 같은 경우 뭐 한국전력이라든가 KTNG 뭐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 포인트를 좀 잘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KTNG 같은 경우도 크게 올라가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들이에요. 바닥권역을 이제 탈피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들을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지난주에 뭐 항조선주 쪽에 있어서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을 겁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여기서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. 한 차례 정도 더 상승이 좀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, 정고점 자리 때 매물 소화를 기록하고 난 이후엔 추가적인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거, 그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업종별로 이제 순환매가 좀 계속적으로 좀 나올 부분들인데, 업종별 순환매가 나오느냐, 업종 내 순환매가 나오느냐예요. 업종별 순환매는 여전히 조선 쪽이라든가 금융 건설 쪽에 있어서 이 흐름들이 좀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삼성물산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. 그렇게 된다면 후발주들도 좀 따라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고요. 중소 건설사들 같은 경우도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종목군들이 좀 있습니다. 그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. 뭐 포스코 같은 경우를 좀 보게 된다면 많이 올랐죠. 현대제철도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었고요. 그러면 이런 기업들을 좀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중저가 철강주들이 좀 볼 수가 있을 겁니다. 뭐 KG 동무제철이라든가 아니면 포스코 강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런 종목들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IT 업종 내에서 삼성전자, SK 하이닉스 쪽에서의 대안주로 좀 말씀을 드렸던 게 삼성전자, 뭐 LG전자 이런 기업이었을 거예요.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죠. 여전히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나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LG전자도 좀 괜찮을 겁니다. LG전자라든가 혹은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도 좀 괜찮은 그런 주가의 흐름들 좀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이외에 뭐 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뭐
여전히 좀 내년도를 좀 대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, 그 부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. 이슈이한 트레이딩 같은 경우는 뭐 여전히 고배당 관련주입니다. PI 첨단 소재라든가 효성이라든가 두산 뭐 이런 기업들을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최근에 PI 첨단 소재가 좀 많이 올랐어요. 배당 성향 50%까지 확대하겠다라는 공시가 좀 나왔었죠. 그 영향이 좀 크다라는 거. 내년도 시장에서도 여전히 좀 성장을 해 나갈 수 있다라는 포인트를 좀 맞추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삼성 SDI 쪽에 있어서 헝가리 2공장에 있어서 장비 발주가 시작했다라는 거, 거기에 따른 관련주들, 뭐 피로픽스라든가 신흥 SEC, 상신 EDP 뭐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수급 개선주를 좀 보게 되면 첫 번째 종목군으로 어쩔 수 없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한 차례 더 눌러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게 된다면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가급적이면 단기 2평에 포커스를 좀 맞추시고 눌리는 구간에 좀 매수를 해보는 그런 전략이 좋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. 두 번째 종목은 피로픽스예요. 피로픽스 같은 경우도 이제 이중바닥형의 바닥 권역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부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